장사를 잘한다는 분들이 했던 말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바꿨더니 됐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길거리 장사는 동선을 막으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제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정보는 정말 노점 장사를 해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는 정보예요. 길거리 장사 안 된다는 분이 참 많은데요. 길거리 장사는 일반 장사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혹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저거 살 걸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객들한테 언제 또 나오냐고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이런 마음이 들게끔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장사를 해도 앞으로 손님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장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이 너무 많아서 디스플레이를 혼잡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지나치게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전시하면 고객이 무엇을 봐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건데요. 상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깔끔하고 간결하게 핵심 상품만 전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들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더군요.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상품 수를 좀 더 늘리고 깔끔한 부분과 지저분한 부분을 같이 했죠. 그랬더니 매출이 20%에서 30% 정도까지 오르더군요. 왜 그럴까요? 장사를 잘한다는 분들이 했던 말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바꿨더니 됐을까요? 이유는 바로 길거리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너무 깔끔하면 오히려 안 사더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여러 군데 찾아갖고 유심히 보고 연구를 좀 했더니 결국 사람들이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수북히 쌓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견과류 장사도 한 3년 동안 하면서 매출 100만원 이상씩 계속 났고 양말 길거리 장사도 매출 100만원씩은 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북히 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매출이 신기하게도 정말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동선을 유도하는 디스플레이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상품을 두거나 디스플레이가 고객의 동선을 막는 경우 이는 고객의 쇼핑 경험을 방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장을 둘러보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동선이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디스플레이가 고객을 오래 머물게 하고 더 많은 상품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실제 해보니 저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매장이 아니라 동선이고 뭐고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길거리 장사는 동선을 막으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제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테이블을 놓거나 바닥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길거리 장사는 앞에 일렬로 줄을 섭니다. 그 공간이 좁죠. 우리가 푸드트럭으로 판다 그러면 그 차에 있는 공간이 다고 그 다음에 양말로 해서 한다 그러면 앞에 깔아놓은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고 뭐고 없어요. 아주 좁은 곳에 일렬로 줄을 서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뭐야? 좋은 거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막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뒤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고객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불편한 동선이 되도록 해요. 그럴수록 장사는 더 잘 됩니다. 제 말이 아닐 것 같으신 분들은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매출 오릅니다. 세 번째는 다들 가격 표시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동네 마트나 이마트 같은 곳을 가봐도 가격 표시가 모두 되어 있죠. 그런데 노점 장사는 가격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요. 가격표가 있으면 더 올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점 장사는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있고 물건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혼자 와서 구매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이라 심리적으로 좀 혼자 오긴 좀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써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게 해야 됩니다. 눈길로 제품으로 해서 끓은 다음에 이게 얼마인지 사람들이 물어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사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사장님들 중에 매번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게 싫어가지고 가격표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확실히 가격표를 붙여놓지 않으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가격표는 안 붙여놓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미끼로 들어올 수 있는 가격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눈에 띄게 진열하기인데요. 특히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을 맨 앞에 두어서 팔아야 하고 밝은 색깔이 있는 것을 두어야 하는데 이건 매장이나 길거리 장사나 같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장사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색깔 놓는 것보다는 수북히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북히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섞어 넣으면 팔리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매장은 깔끔하게 하면 더 잘 들어오겠죠. 하지만 노점 장사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특별 세트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모두 객단가를 올리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고객들이 2만원 이상 사면 무조건 서비스를 한 켤레 더 드리는데 그때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해갖고 다른 분들이 다 들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저렴한 양말을 사는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만원어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죠. 이렇게 길거리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만으로 파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고 관심을 유지해야 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디스플레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5가지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디스플레이 전략을 활용해보세요. 그럼 정말로 신기하게도 고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추고 매출도 함께 오를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정보는 정말 노점 장사를 해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는 정보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